그 중앙일보의 단독이었었죠. 김건희 사진 말 바꿨다. 핵관 불리기 민망한 용화대 마이크. 단독이라기보다는 약간 칼럼에 가까운 내용이었는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김건희 사진 관련해서 그때 그 사진이 누가 찍었냐 뭐 이거 이제 예.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핵관. 핵관은 정확히 말하면 핵심 관계자의 줄임말이에요. 민주당에도 그런 분 계시죠. 70년 동안 민주당에 계시는 민주당의 핵심 관계자는 뭐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제 거기서 윤석열에 가까운 핵심 관계자를 뭐 윤핵관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요. 이제 그 핵관 여기에 근데 보니까 이 기사의 내용은 뭐냐면은 거기 누구라고 지칭하진 않는데 이동관 이야기를 이동관. 그러니까 핵심 관계자에서 이거를 주무르면서 언론을 쥐락펴락했다 이런 식의 이야기인데 지금은 핵관이란 말을 붙이기도 민망할 정도로 참사가 잇따른다. 말을 뒤집어야 되고 허둥지둥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 반우림 건설 것만 봐도 윤석열의 가장 핵심 관계자는 김건희입니다. 그렇죠. 윤핵관 아무것도 아니야. 검찰에 가면은 검핵관들이 있고 정치권에는 그 윤핵관들이 있고 집에 가면 진짜 핵관 김건희가 있는 거죠. 이제 그 진짜 핵관이 5층으로 오죠. 심지어 이제 매일 보겠네. 네, 그러니까 매일 보고. 비서실과 경호처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나폴레옹의 빵사를 못 가죠. 생각해봐요. 만약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야 와이프가 빵이 먹고 싶대. 근데 저기 성북구에 있단다. 그러면은 검토를 하겠죠. 언제 가야 되는지 만약에 대통령 내외가 직접 간다면 언제 가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러면 그 경호 시스템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검토하다 보면 그 비서실 차원에서 안 가시는 게 낫겠습니다. 우리가 사올게요. 이렇게 돼야 되는 그렇지, 거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아무도 윤석열한테 말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비서가 됐든 경호처가 됐든 경호처장 40년 지기 친구 됐다고 안 했습니까? 맞아요. 결국 한마디도 못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왜 못 하겠습니까? 윤석열보다 무서운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 라인별로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 이게 지금 만약에 뭐 내 밑에 사람을 여러 거느리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다 계파별로 막 그룹별로 다 나눠 있을 거 아니에요. 특히나 김건희와 윤석열 아래는 법사 그룹 따로 있고 그 법사 그룹 안에서도 암투가 엄청 날 겁니다. 파별로. 그리고 검사 그룹이 따로 있을 거고 검찰 출신 정치인 그룹이 따로 있을 거고 그냥 정치인 그룹이 따로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중에서 서로 이야기가 막 다른 거야.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나한테는 이렇게 이야기했어 라고 이야기해서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윤 대통령님께서 도어 스토핑 때는 아니 뭐 검찰을 뽑을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말이 완전히 바뀌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다 계파 라인별로 그룹별로 다들 소통이 안 되고 다 자기들 생각대로 네. 해석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나는 겁니다. 이런 걸 이름하여 개판이라고 합니다. 개판. 자, 김건희가 첫 단독 일정으로 권양숙 여사를 만나러 간다. 단독. 나 골 때리는 게요. 단독. 뭐 단독도 단독이지만 조용히 만나고 오면 되거든요. 언론에 알리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이게 조용한 행보라는 거예요.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김건희가 권양숙 여사를 만나러 간다. 이미지만 얻는 거죠. 김건희가 김정숙 여사도 곧 만날 거다. 이미지만 얻는 거죠. 진짜로 진정성을 보이려면 그냥 그분들한테 그러니까 대통령의 배우자로서의 역할을 좀 맡는다거나 이런 느낌을 가지고 오고 조용히 왔다 갔다 하면 되거든요. 언론에 안 나오면 되는데 우리가 어차피 김건희 목소리를 직접 들을 일이 있어요? 언론을 통해서 김건희가 뭐 했다를 들으면서 자꾸 김건희를 알게 되는데 김건희는 혹시 저 보수 어르신 들어와 계시면 제 이야기 잘 들으세요. 범죄 혐의가 여러 가지 붙어 있습니다. 위조 학력, 위조 경력, 주가 조작, 논문 표절, 상상을 초월하는 그 범죄 혐의자가 자꾸 나오는 것 자체가 국민들한테는 예의가 아닌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사이에 뭐 돋보이기 위해서 뭐 어쨌든 이런 소리 말고요.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아도 문제죠. 자기 남편이 검찰총장 출신이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뭐 권양숙 여사를 예방하네 마네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게 웃긴 거고 더군다나 이거 하나 더 나왔었죠. 본인은 영부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개식용은 하지 말아야 된다. 윤석열이가 먹는 개는 따로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예전에?
이거 그렇지. 자기 와이프와 그 반대되는 얘기를 보여주세요. 아니 서로 사실은 식용개가 따로 있다 뭐 이런 발언을 해서 문제가 되기도 했었지만 지금 김건희가 하는 일은 뭐냐면 그냥 너무 뻔한 레파토리 있죠. 그러니까 영부인들이 하는 레파토리 그냥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부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그 외에 본인이 이제 뽐내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는 자신의 이슈를 덮기 위한 것. 근데 영부인의 행보라고 하기에는 너무 심각하게 이상한 게 여러분들 인터넷에 다 검색해보세요. 역대 영부인들 이름 검색해가지고 무엇을 할 예정이다 라는 기사가 있는지 검색해보세요. 대부분 영부인들은 했다고 나오는 거죠. 방문했다, 만났다, 어딜 도왔다 하고 나오지 도울 예정이다, 방문할 예정이다 이런 기사는 안 나옵니다. 그것도 단독으로. 아마 아니 대통령도 아닌데 예방이라는 표현을 왜 씁니까? 뭐 경험 방문이라고 문제라든지 이런 하면 것들이 되지. 포함되죠. 그 자체가 그러니까 뭔가 김건희가 무언가를 할 예정이다라고 기사가 나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즐거운 방송이잖아요. 김건희 이야기 나오니까 4명이 다 날 서 있어가지고 웃음기 없이 비판하잖아요. 피곤하네요. 지금이라도 좀 웃을까요? 그러니까 개식용 종식되어야 하는 이 메시지가 틀린 말은 아니고요. 저도 찬성합니다만 존재감을 끊임없이 뭔가 밖으로 뿜뿜하고 싶어 해. 이게 김건희가 관심 받고 싶어하는 일종의 영부인 놀이라는 거죠. 그리고 왜냐하면 특히 저는 뭐냐면 김건희가 자꾸 이 반려동물을 가지고 나와서 이미지를 세탁하는 것 때문에 더 싫거든요. 지 남편은 식용기는 따로 있다 그러고 지금 뭐 여기 인터뷰 보면은 개 식용은 그만해야 되고 그리고 식용개도 이게 키우는 게 불결하게 청결하지 못하게 키우기 때문에 몸에 건강에 좋지 않다 이런 식의 이제 취지가 있기는 해요. 틀린 말은 아닌데 김건희 가니까 기분 나빠지는 건 김건희 이펙트, 김건희 효과라고 볼 수 있겠죠. 아니 그리고 메시지가 너무 후져요 이것도. 뭐 새로운 아이템 없나? 이 개식용 종식되어야 된다. 이거는 몇십 년 된 거예요. 새로운 걸 그렇게- 가져오라고. 그렇게 예쁜 돼지도 먹는데 왜 귀여운 개가- 돼지를 어떻게 잡아먹어? 그러니까 아니, 서도 귀여워. 이제 슬슬 이제 간 보는 거죠. 근데 김건희 기억들 하십시오. 범죄미뿐만 아니라 개사과 기억하십니까? 5.18 뭐 전두환 뭐 이야기할 때 전두환 정치 잘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에 대해서 사과를 이렇게 했잖아요. 토리 개사과. 그러니까 김건희라고 하는 캐릭터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막 관심 받고 싶어하는 초슈퍼 관정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 뭐 남편 사무실에 이제 뭐 진짜 막 강아지 안고 들어가가지고 사진이나 찍어서 팬클럽에 넘기고 팬클럽에 넘기는 일은 또 자기 오빠가 하고 그런 것들이 핵관인 거잖아요. 네. 친인척 관계에서 핵관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예언하겠습니다. 앞으로 1년 안에 김건희 오빠한테 뇌물 주다 걸리는 놈들 나온다. 그렇게 됩니다. 그게 권력이니까. 권력자는 직책이 아니고 한덕수가 우리나라 2인자겠어요? 바지죠. 팬츠? 트라우저즈. 우리나라 2인자, 사실 1인자는 김건희가 가까워지는 거죠. 현실적으로 잘못된 거고. 문제는 얼마 전에 SBS가 그 여론조사 한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국민 60%는 김건희 대통령 부인 자격은 공적 활동에 부정적이다. 이게 SBS가 전에 발표했던 바로 그 여론조사입니다. 근데 여기에 여론조사 보니까 대통령 부인으로서의 공적 활동을 하는 편이 낫다는 게 31.3. 내조에 집중해라. 나오지 마라 이거 아니야. 60.6이란 말이에요. 2배 차이. 내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여론조사에서 60%가 넘으면 여론조사 의미가 없다고. 왜냐하면 윤석열 지지층들 건사람 같은 애들이야 나오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다수의 국민은 더군다나 지금 윤석열 지지층이 응답을 많이 하는 여론조사에 60% 나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김건희 싫어하는 거예요. 본인 주제는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보기 싫어하는 국민들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정말 우리 국민 안전을 위해서 위험한 건 보이는데 두고 지켜봐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계속 나와야 된다고 봐요. 아니요, 만약에 약간 진짜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는 눈에 거예요. 안 보이는 상태로 사라져 버리면 무슨 짓을 할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건 잘못된 머릿속의 뇌피셜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 단우림 같은 거 보면은 튀어나올 것 같은데요? 아니 보이지 내 않아도?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공적인 활동 자체를
하면서도 아까 말씀하신 해먹는 거 있잖아요. 그건 따로 할 건 그런 캐릭터이기 때문에 나와라 말아라가 아니라 국민을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나대지 말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저 나대는 것도 이유가 다 있어요. 지금 권양숙 여사 예방을 한다라고 하는 것도 미리 띄우는 게 본인은 그날 무슨 옷을 입을지 무슨 가방을 들지 다 머릿속에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계속해서 본인의 이슈로 덮어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더 많은 사진이 포털을 덮어야 되고 본인의 더 많은 활동이 지금까지의 각종 비리 의혹을 덮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근데 봐봐요. 여기서 중도층하고 보수층 답변을 한번 보겠습니다. 중도층은 64.5예요. 아까 국민 전체는 60이었잖아요. 예. 김건희 나오지 마. 공개활동 하지 말고 그냥 집에서 내전화 해. 보수층 56.6%예요. 김건희 보수층에서도 56.6%가 내조에나 집중해라. 공개활동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캐릭터가 밖으로 나온다고 해서 비리 같은 거 안 저지르겠어요? 근데 밖에 나와가지고 개시경 같은 공개 메시지를 낸단 말이야. 이게 국민 정신건강에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근데 김건희 자체는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허위 경력, 허위 학력, 논문 표절, 수도 없이 많은 의혹, 주가 조작 같은 의혹이 쌓였었잖아요. 김건희의 얼굴 변천사를 보면 저는 그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 좀부터 한번 봅시다. 잔인한 거 아닙니까? 아니 뭐 다 아니까. 이게 학교 때 얼굴이죠. 네, 학생 때라고. 그 다음에 대학교 하더라고요. 때인가요, 이게? 아, 이게 딱 그 남상 느낌. 남상. 예.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 턱. 그 다음, 우리가 검찰총장 임명할 때 얼굴. 최근 얼굴. 얼굴이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몇 년 사이에도. 그 대학생 때 얼굴하고 딱 두 개 딱 비교하면은 전혀 완전 다른 사람일 것 같네요. 그러니까 어떤 쪽에서는 김건희 얼굴이 어쩌고저쩌고 뭐 예쁘다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예쁘고 안 예쁘고 얼굴 평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얼굴 평이 아니라 왜 이렇게 얼굴을 바꾸고 변신을 하겠습니까? 이름도 바꾸고. 이름도 바꾸고. 본인이 우리가 그런 의혹 제기했잖아요. 김건희가 저번에 아이빌리브 그 기자회견할 때 기존에 있던 사진들 싹 지우는 언론이 이 사진 써달라고 의음해서 그런 것처럼 지금 언론에 보면 검찰총장 할 때 임명장 받을 때 그 사진 쓰는 언론도 없죠. 이제는 이 얼굴만 쓰죠 지금. 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되게 착각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과도한 성형을 통해 가지고 본인이 이 얼굴까지 왔겠냐고요. 저는 상류층으로 도약하고 싶은 욕심, 권력을 갖고 싶은 욕심이 이 얼굴 성형 수술에 투영되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관심 받고 싶은 거 팬클럽도 통해 가지고 우리 김건희 여사가 아유 예뻐요 같은 그 관심 받고 싶은 거 그렇죠. 피할 수 없는 어떤 관종병 그런 것들이 또 내부적으로는 다누림 건설 같은 의혹이 생겨요.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안 하죠. 아니 저런 성형외과적으로 대형 공사는 진짜 일반인이 큰맘 먹고 못 하는 거예요. 무섭거든요. 무섭거든. 일단 올라가면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은 할 수 있죠. 연예인들은 이제 젊었을 때 TV에 나오다가 점점 TV에서 이제 자기 얼굴이 늙어가는 거 보면서 성형수술하면서 사실 과다하게 이렇게 성형수술하는 연예인들은 있지만 일반인들은 저렇게 하기 굉장히 어렵죠. 다시 한번 말해봐요. 편집하게. 일반인들. 네. 아니,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저렇게 성형하기 좀 어렵죠. 근데 저는 사실 요즘에 최근 들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제가 제 방송 커뮤니티에도 올렸는데 윤석열이 예전에 이런 얘기했죠.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은 자유를 모른다. 그러니까 본인은 돈 많고 많이 배웠으니까 국민들의 도로를 통제하면서 자기 빵 사면서 자유 워라밸 다 즐기고 있는 거고 김건희는 국민들은 바보다 예전에 그런 인터뷰 했던 것처럼 자기 예전에 과거의 어떤 혐의라든가 그런 부적절한 행동들을 모두 지금 다 다른 뉴스를 얻고 이미지 탈피하면서 지금 새롭게 변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정말 국민으로서 야 정말 이렇게 나를 개무시하나라는 생각이 너무 화가 나요. 맞아요. 그게 저는 화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야, 국민들은 알고 있는 거죠. 보수층에서도 한 56%가 김건희 공개활동하지 마라. 내조에만 전념해라.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비호감인 건 확실히 맞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한테. 근데 본인만 모르는 것일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이미지 좋게 하려고 들이미는 것일까요? 들이미는 거죠 지금. 지금 벌써 우리가 디올 자켓 이야기 안 하고 있잖아.
밀려가지고 이슈가. 그러네. 그 이야기 할 시간이 없는 거지. 네. 물리적 어떤 시간 때문에. 예. 아무튼 자 지금 윤석열한테 가장 핵심 관계자는 당연히 김건희일 수밖에 없는데 김건희 그 다누림 건설 같은 어떤 이런 의혹들은요 결국에는 나중에는요 감옥에 갇히는 결과가 됩니다. 지금 충고 드리는 거예요, 김건희 씨. 감옥에 갇히는 결과가 된다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튀면 저는 진짜로 내가 진 죄가 있다면 아크로비스타 밖으로 안 나오고요. 남편이 들어오시면 뭘 만나게 해드릴까? 뭐 그건 못한다고 소문이 났지만 밥도 직접 해먹는다며 찌개를 윤석열이가 돈 많으니까 배달의 민족에서 시킬 수 있잖아요. 아 뭘 그래 둘이 직접 가면 되지. 맛집에 가서 이제 또 줄 세우고 이제 교통 마비 시키면 되지. 그러니까 버지니아 가서 또 한잔 하고 그러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렇지 또 집에서 마누라가 안주 안 해주니까 또 한 잔 더 하자 하고 2차 가버리는 거야. 아이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십시오.